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피해의식에 파묻혀 버린다. 너무나 깊이 파묻히다 보니 억울한 일 자체가 연극의 일부라는 사실을 깜빡하게 된다. 만일 누군가가 당신에게 무자비하게 화를 퍼붓고 있다면 그는 지금 연기를 하는 것이다. 만일 그가 당신에게 뼈에 사무칠 독서를 쏟아내고 있다면 그 역시 지금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당신에게는 아무런 상처도 되지 않는다. 인생의 모든 것은 실제로 연기이기 때문이다. 진실에 눈을 뜨면 허상은 저절로 꺼져버린다. 당신이 피땀 흘려 벌어들인 거액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몽땅 날려버렸더라도 마찬가지다. 우주는 왜 내게 이렇게 힘든 연기를 시키는 걸까? 고통스러운 연기를 시키는 이유가 있다. 인생은 분명한 목적을 가진 연극이기 때문이다. 허투루 시키는 연기는 아무것도 없다. 고민 하나, 고통 하나, 실수 하나에도 반드시 목적이 숨어 있다. 고통의 깊이가 깊을수록 영적 성장의 깊이도 깊어진다. 형언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영적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라. 평범하고 무의미한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 돌연 전혀 다른 인간으로 거듭난다. 고통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면 고통은 더욱 심하게 느껴진다. 고통은 내가 맡은 배역의 일부다. 고통을 피하는 것은 곧 배역을 거부하는 것이다. 배역을 거부하는 것은 곧 자신을 거부하는 것이다. 자신을 거부하려고 하니 못 견디게 고통스럽다. 하지만 배역을 받아들이는 순간 고통은 기쁨이 된다. 니체는 살아가는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역경도 견뎌낼 수 있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부자, 권력자, 연예인 등 멋지고 쉽고 편한 배역만을 원한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완벽하게 만족하게 하는 무대는 지구가 아니라 천국이다. 천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언제나 평화와 사랑, 기쁨만을 누린다. 영혼들이 천국에서 지구로 육신이라는 옷을 입고 내려오는 것은 온갖 험난한 경험을 통해 느끼고 깨달으며 자신을 갈고 닦기 위해서다. 생각해보라.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돌아가고 하는 일마다 술술 풀린다면 내 영혼은 무엇을 깨달을까? 돈방석에 올라앉은 사람이 어떻게 가난의 깊이를 알고 사랑의 소중함을 느낄까? 권력만 휘두르는 사람이 어떻게 힘없는 자의 고통을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을까? 우리가 사는 지구에서는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고 모진 질병을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다. 아무런 잘못도 저지른 적 없는 천진무구한 5살 소녀가 돌연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 착하게 살던 사람이 벼락을 맞을 수도 있고 열심히 모아둔 전 재산을 못된 친구의 속임수에 걸려 몽땅 날릴 수도 있다. 아무 죄도 없는데 평생 옥살이를 하다가 세상을 등지는 사람도 있다. 아무리 부당하고 억울하고 정의롭지 못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하지만 우리는 최초의 울음을 터뜨리며 지구에 태어나는 순간 어떤 배역이든 기꺼이 맡아 열심히 연기하기로 우주와 계약을 맺는다. 지구는 완벽한 곳이 아니다. 완벽한 곳은 천국뿐이다.
내 영혼이 천국을 벗어나 지구에 내려올 때는 지구라는 연극 무대가 완벽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인지한다는 계약에 미리 합의하는 것이다. 그런 부당한 계약이 어디 있어? 당신은 이렇게 항변할지 모른다. 얼핏 보면 무척 부당한 계약처럼 보인다. 하지만 연극은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당신이 연기를 잘했다고 판단하면 하늘나라에 올라가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그냥 쉴 수 있다. 하지만 연기를 망쳤다고 판단하면 다시 내려와 새로운 배역으로 무대에 올라서야 한다. 이 부분은 뒷부분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모든 사람이 각자 자신에게 맡겨진 배역에 따라 연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불필요한 근심은 저절로 사라진다. 소꿉놀이를 하는 아이들을 보라. 아무 근심이 없다. 반면 어른들은 어떤가? 소꿉놀이 연극을 현실로 착각해 지나치게 내 것에 집착한다. 그래서 늘 남과 비교하고 자신에게 가혹한 심판을 내린다. 난 무능해. 난 못생겼어. 난 환경이 나빠. 난 왜 언제나 이 모양 이 꼴이지? 우리 아이들은 왜 공부를 못하지? 이런 근심은 한 세상 다 살고 나서 죽음에 이르는 순간에서야 완전히 사라진다. 아, 나는 인생 연기를 했었구나. 무시무시한 꿈을 꾸면서 이건 현실이 아니라 분명 꿈이야 라고 자각하며 꿈을 꾸어본 적이 있는가? 이른바 자각몽이다. 자각몽의 특징은 꿈이란 사실을 알며 꾸기 때문에 끔찍한 꿈을 꾸더라도 공포감이 없다. 게다가 꿈의 내용을 어느 정도 변화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자각몽을 꿀 때는 꿈에 완전히 휘말리지 않고 마치 영화를 보는 관객처럼 흥미진진하게 감상할 수 있다. 인생도 연극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순간 똑같은 변화가 일어난다. 무엇보다도 내 것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난다. 내 것도 네 것도 없다는 생각에 인생살이를 지나치게 심각히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 자신의 인생을 마치 관객처럼 바라보게 된다.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세상은 무대다. 사람들은 등장인물들이다. 라고 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연극 무대에 오른 등장인물들이란 사실을 깜빡하고 모래 속에 머리를 박은 타조처럼 배역에 완전히 파묻혀 버린다. 너무나 깊이 파묻혀 있다 보니 내가 맡은 배역이 나인 줄 착각한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로버트 윌리엄 포겔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무엇으로 살 것인가의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는 해결되지 않았다. 삶의 수단은 있지만 삶의 목적은 없다. 인생의 배역을 찾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고통이라는 이야기다.